여러분 안녕하세요. 86강입니다. 자, 앞서 이제 우리가 84강에서는 습토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85강에서는 작물 재배 토양에 대해서 말씀드렸나. 거기에 이제 pH, 우리가 멀칭에 따라서 이제 pH가 달라지고, 그 다음 미생물이 달라지고, 지수 생산이 달라진다. 그러면 멀칭을 무조건 할 게 아니라 그런 선택적인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또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알고 가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냥 같은 멀칭이라도 이런 방법이 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참고할 게 오늘 얘기인데요. 주의할 멀칭 재료와 방법입니다. 이제 좀 농가에서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가면은 좀 참고될 내용이 돼 있어서 오늘 소개합니다. 토양 살리기 51번 얘기인데요. 유기멀칭 첫 번째 주의할 멀칭치다. 이제 앞서 얘기했던 거 이제 하나 또 얘기하고 가면요. 우리가 낙엽, 왕겨, 톱밥이 갈색 유기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상균이 산다. 이제 곰팡이나 버섯균 사는데 서식 환경이죠. 그리고 먹이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딱딱하고 영양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상균류가 유기산을 내놓는다. 분해하는 과정에서요. 그 유기산이 상당한 pH에 영향을 끼친다. 자, 낮은 산성이죠. 산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질소 생산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물 재배에서는 그러면 이제 맞지가 않죠. 숲속은 그래도 이런 환경인데도 나무가 이제 아니면 잡초가 살아가는 건 이제 깊은 뿌리, 많은 뿌리죠. 이런 유기물 토양 깊이의 그런 유기물과 미생물이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서식하는데 문제 없지만은 우리 작물 재배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 얘기는 이제 낙엽입니다. 낙엽으로 이제 멀칭하신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겨울 어떤 데는 가 보니까 뭐 겨울 내내 이제 그 부부가 이제 생태적인 그런 자급자족농이랄까 그 뭐 돈도 조금 벌면서 그런 그 농사짓기에서 이제 오신 분이었습니다. 보면 이제 겨울 내내 해가지고 마당에 뭐 마다 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밭에 멀칭한다고. 그래서 이제 어 근처 갔다가 이제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단점 말씀드렸던 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엽 같은 게 좋긴 좋습니다만은 멀칭을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다. 왕교도 마찬가지. 왕교도 많이 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전형적인 이제 갈색 유기물의 영양이 뭐 거의 1%에 가까운. 근데 이런 왕견과 이런 또 톱밥도 많이 하거든요. 톱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가축편에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1년에 이제 가축 사료로서 1,000만 톤, GM 옥수수만요. 그다음에 식용으로 500만 톤, 그다음에 DDGS란 바이오 에너지 부산물까지 가면 뭐 어떤 분은 이제 한 2천만 톤은 수입하지 않나 하는 얘기할 정도. 당 열말에도 이제 외국 사례 아닙니까? 그 톱밥이라든가 이런 그 왕개 같은 건 이제 가축 사료로 쓸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이제 상당수 뭐 100%는 될 수 없습니다. 영양분이 없으니 거의 뭐 1, 2%니까. 근데 이제 배를 그 뭐랄까요? 포만감 사료로선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가격이 또 최근에 보면 한 포에 싼 데는 2천에서부터 비싼데 4천원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다 쓰기는 적잖죠. 돈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사다 쓴 만큼의 효과는 뭐냐?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파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쇄목 보면 이제 산림 쪽에 보면 농촌에 보면 이제 나무 파쇄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를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공짜로 가져오시거든요. 뭐 농사할 때 뭐 그 밑에 놓고 뭐랄까 개토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멀칭도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거 사용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면 좋겠죠. 자,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생풀과 녹색 유기물 같은 경우는 아까 갈색유가 정반대죠. 영양이 100%고요. 세균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균류가 살고 박테리아들이 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영양이 많고 이제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세균류가 이제 분해하는 과정이 쉽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기산은 굉장히 적고요. 그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pH도 높다. 그 다음에 지소생산도 많다. 근데 오늘 소개하는 이제 낙엽 같은 이제 톱 같은 게 이제 갈색 유기물 아닙니까? 1%에서 2% 정도 영양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류가 살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유기산 이런 사상균, 곰팡이, 버섯균들이 이런 그 낙엽이라든가 이런
완교할 때 분해하는 과정에 이제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영양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류들이 뭘 내놓냐면 유기산을 내놓거든요. 유기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H가 이제 산성이랑 숲속에 가면 이제 우리가 산성이라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을 굉장히 그 큰 기여한다.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지수성이 적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84강, 85강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제 농가에서 이런 지식적으로 이런 정보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멀칭을 하는데 그런 그 뭐랄까 이걸 알고 갔을 때 재료 선택이라든가 하고 나서 효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참고하시라고 말하는 건데요. 자, 주의할 멀칭 사례입니다. 이제 낙엽 멀칭했을 때 제가 인천 교육 갔을 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멀칭이 나도니까 누가 다 가져가 버렸더라고. 그런 얘기해서 뭐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이라든가 현장 컨설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돌아지 않습니까?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뭐 추측하는데 거기 바람이 여쭤봤죠. 그러니까 바람이 있습니다. 몇 개월 만에 가봤냐 하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한 뭐 겨울에 해놓고는 이제 봄에 가서 농사 지으려니까 이제 없더라. 그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거의 바람이 날아갔을 겁니다. 그런 그 말씀드려서 다들 웃고 그랬습니다만은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람이 쉽게 날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그로 씨앗 측파가 안 되거든요. 낙엽이란 게 이게 넓지 않습니까? 이게 층층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수분 증발은 막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 안에서 우리가 말한 그 유해적인 그런 환경도 조성할 수 있어요. 수분이 굉장히 그 소통이 조금 돼야 되는데 공기순환이랄까 그런 게 안 되죠. 낙엽이 가면 이제 냄새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숲속에 가면 이제 낙엽이 이렇게 층층 이렇게 활엽수가 덮여 있는데 보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거든요. 그걸 이제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그 작지 않습니까? 작으니까 이게 비가 오고 오래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그 떡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기순환이라가 차단합니다. 잡초를 발생을 막아주는 건 맞습니다. 수분 증발도 막아주고요. 근데 이제 뭐 단점도 많다라는 거죠. 갈색 유기물이란 전형적인 유기산을 내놓는다는 거, 쌀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런 장단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사온다 그러면요. 뭐 집에서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온다 그러면 한 마다에 2천에서 4천 원 정도 하거든요. 뭐 싼 데는 뭐 2천 원, 뭐 공짜도 이제 방앗간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 분들이면 괜찮지만은 이것도 뭐랄까 사온 가격의 효과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톱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톱밥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작물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벌레들이요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녹색은 요거 하나뿐이거든요. 작물밖에 없다 보니까 밑에서 갉아먹거든요. 이런 피해가 많습니다. 벌레들이요 잘라먹는 되려 이제 그런 좋은 농사 지려다가 이제 밑에서부터 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농가 사례를 여러 번 봤거든요. 멀칭 편애가 멀칭하고 나서 작물 편애가 이것도 또 자세히 다룰 겁니다만은 이런 멀칭하고 나서 작물을 그냥 탔을 때에 어떤 데는 이제 뭐 겨울 같은 데는 괜찮습니다. 마늘 같은 거는요. 근데 여름 쪽에 작물 같은 고추라든가 이런 토마토 같은 게 했을 때 피해도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어떤 데는 고추가 뭐 하우스 편에서 이래 하우스 하신 분인데요. 거의 뭐 90%를 날려버렸거든요. 그때도 이제 벌레들이 와가지고 다 이제 보니까 이제 가운데芯만 남았죠. 다 파먹어 버렸어요. 벌레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멀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법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얘기할 겁니다만은 자 멀칭 재료와 효과와 주의사항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낙엽 풀 발생 억제라든가 수분 증발 막아준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런데 바람에 날릴 수 있다는 거 또 영양분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또 유기산을 내놓는다는 거 지수는 그 다음에 이제 오그룹 농사는 불가하죠. 왜냐하면 씨앗 측파는 안 되죠. 이제 겹겹이 돼버리니까요. 씨앗을 직접 왜냐하면 땅에 닿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4그룹 농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요. 낙엽 멀칭했을 때 근데 5그룹 농사는 거의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가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완겨
또 왜냐 그러면요, 멀칭하고 나서 씨앗을 직파,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만은 이게 또 필요하거든요. 아마 텃밭이라든가 도시농업 아니면 작업자적 하신 분 같은 거 씨앗 직파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만은,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왕개 또한 이제 풀 발생 억제라든가 수분 증발 막아주고 여러 효과가 있습니다. 동해 뭐 냉해 같은 거 막아주겠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있습니다. 균류 우점이라는 거, 유기산을 내놓고 지수 생산이 적다는 거, 그 다음에 꽃같이 오그름 농사 못합니다. 씨앗 직파 불가능하죠. 불가능이란 말을 제가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땅이 안 닿으니까요. 씨앗이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톱밥도 마찬가지로 이제 풀발생 수분 증발 막아주고 냉해 동해 같은 거 막아주고 효과 있습니다만은, 꽃같이 이제 유기산 지수생에 적다는 거, 꽃같이 오그름 농사 불가능합니다. 씨앗 직파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모종 같은 건 이제 아니면 씨앗 같은 거 벌려서 심을 수는 있겠죠, 일일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작물편에서 얘기했습니다. 모종 같은 거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거 다양하게 키우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제가 이제 저희들이 작은 면적에서도 그만큼 극대화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뿌리 만들고 여러 효과가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씨앗 직파도 권장하고 있거든요. 해야 되는 부분적으로 아마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는 거의 안 된다는 거. 오그름 농사 우리가 씨앗 직파가 밭갈이 안 하고 하는 게 무겨운 농사가 아니라 그건 무겨운이죠. 우리가 진짜 무겨운 농사란 뭐랬습니까? 밭갈이 안 하고 멀칭한 상태에서 씨앗을 그대로 뿌렸을 때 직파. 우리가 모종을 심는다든가 씨앗을 심는 거는 이거는 사그룹이라 그랬죠. 그래서 5그룹은 직파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려. 자, 보시면 낙엽 같은 게 이제 지금 겨울이니까 아니면 바람이 없을 때니까 괜찮고, 이제 마늘 같은 보호할 때 이제 뭐 괜찮죠. 그런데 바람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씨앗 직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더라도 나올 때요, 바람이 이 낙엽이 흔들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요, 또 발아에서 올라오기 힘들거든요. 마늘 같은 건 세죠. 그러니까 마늘 같은 건 이제 되지만은 일반 씨앗 같은 건 쉽지 않습니다. 마늘 같은 건 이제 구근 아닙니까? 이래 천천히 올라오고 그러면서 되는데, 이제 다른 씨앗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 왕겨도 마찬가지. 보시면 왕겨가 이렇게 이제 밀착되거든요. 이게 1년 차도 안 되고 이제 이게 뿌려가지고 하니까 한 몇 개월 됐을 텐데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잡초를 줄여주고 수분 증발을 막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양파죠. 뭐 양파 같은 건 이렇게 겨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추운 지역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선택한 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효과에 비해서 단점도 많다는 걸 참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톱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그나마 톱밥이 작물에 안 붙게 이제 멀칭은 잘 하신 거죠. 이거는 여름이니까요. 근데 이제 톱밥을 이제 이런 토마토가 붙기까지 이제 멀칭했을 때는 더 이제 그 피해도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 나중에서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씨앗 직파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성장이 굉장히 적어지고 이제 그런 그 산성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유기산이 많아지니까요. 이런 거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거 뿌리려고 그러면 이제 공짜로 하면 먹겠습니다만 돈 주고 사오기는 그렇다는 거. 뭐 아니면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볏짚을 사다 써보면 좋겠죠. 볏짚 같은 경우 싼 데는 한 4만 원, 큰 이제 롤로 해서 이제 소먹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싼 데는 뭐 6만 원, 7만 원까지 합니다만은, 보통적으로 이제 전국에 다니다 보면 5, 6만 원 사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가축 키우다가 조금 빗물 맞는다든가 비닐 터진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만 원 사시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멀쩡한 게 낫지, 이런 거 사다가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있으니까요. 참고할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는 뭐 저 사진 나오겠습니다만 좀 아시는 분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교육에서도 이제 만날 분이라 이제 그 사진은 그대로 씁니다만은, 보시면 이제 멀칭을 이제 가지런히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모종을 심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렇게 가지런하게 멀칭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흩어지게 멀칭해야 나중에 씨앗 직파 같은 거 된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제 가지런하게 볏짚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씨앗
땅 있는 부분은 노출돼 있고요. 볏짚 있는 데는 이제 씨앗 뿌려도 잘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발화도 안 될 것이고요. 땅을 그냥 또 땅이 노출됐는 데는 이제 씨앗 뭐 뿌려더라도 이제 발화가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칭하는 것보다는 흩어지게 조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나라 놓지 말고 흩어지게 멀칭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자, 멀칭 방법은 조금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지런히 넣을 게 아니라 이렇게 흩어지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기성이 되거죠. 조금 더 멀칭은 더 해야겠죠. 우리 권장하는 멀칭 말고 더 하면 하더라도 이렇게 숨통이 생기겠죠. 같은 양이 했을 때도 멀칭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 재차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멀칭할 때 가능하면 이제 녹색 유기물 멀칭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첫 토양 만들기죠. 처음으로 가을에 이제 밭 만들기 들어갈 때는 이제 이런 녹색 같은 게 있으면 녹색으로, 왜냐하면 영양 100%니까요. 그런데 오래 안 간다는 거. 이제 녹색은 이제 세균류가 살면서 유기산을 적게 내놓으면서 질소성분이 많다는 거. 이제 근데 오래 안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갈색 유기물 영양은 적습니다만은 위에다가 이제 해주면 오래 가겠죠. 그는 보호하는 형태로 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녹색 유기물과 갈색 유기물을 같이 응용하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멀칭하면은 이제 규모가 안 돼. 뭐 작은 텃밭이 나지.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제가 이제 했던 농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규모가 어떠냐면 2,000평 농사했습니다. 벼가 900평, 나머지 이제 1,300평에다가 이제 축사하고 그다음에 한 500평을 이제 채소를 키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실수를 심었고요. 근데 제가 2,000평, 그 다음에 이제 농사면 2,000평이 아닙니까? 쌀까지 제가 이제 7%뭐 그런 식으로 이제 쌀도 다 작업했고요. 채소 같은 거 다 작업했고요. 1년에 5,000명 뭐 몇천 명이 찾아오고 뭐 1,000명, 2,000명씩 막 찾아오는 왔을 때 다 음식들 먹고 갔으니까 음식 체험을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혼자 운영했습니다. 사람 일체 써본 적 없거든요. 뭐 노임조 가지고 사람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농사 지으면서. 그러니까 멀칭 농사하면서 기술이 접근했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규모가 뭐냐 그러면 이제 닭이 규모가 1,500마리 정도 이제 사육 시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1년 내내 계란이 이제 6, 700개, 최대한 한 900까지 나오거든요. 900개. 그다음 상품에 한 4, 500개 유지하면서 제가 이제 경제적인 그런 쪽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쌀과 이런 채소 같은 거는 이제 체험 농장으로서 이제 활용했는데, 그러니까 규모가 2,000평을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이거거든요. 기술적으로면서 멀칭했고요. 밭갈이 안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초제와 밭갈이가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생태적으로 하면서 이런 규모를 했고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그 규모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제가 몇 평까지 가능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인데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소개하고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뭐 1,000헥타, 100헥타들 규모도 이렇게 멀칭 농사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초생재배 대규모를 하고 있으니까요. 멀칭하면 뭐 조금 터반만 된다 하는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규모까지 간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밭갈이하고 비닐 멀칭하다 보니까 이제 경반층이라든 물 고이는 문제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생산 비용이요 그렇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대처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만은, 자 오늘은 이 내용으로 이제 마치고요. 여러분한테 좀 모르겠습니다. 부실한 내용도 있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이런 여러분한테 좀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